고종의 밀령을 받은 시종 김황진은 자신의 조카를 천거했다. 김장한이라는 소년이었다. 혼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정을 알아챈 일본이 김황진을 궁궐에서 쫓아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고종의 사망이 발표됐다. 총독부는 뇌일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민중들은 고종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2년) 전 성신여대 구양근 총장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찾아낸 극비문서. 고종의 사망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의 성명서다. 국제사회에 일본 강점의 불법성을 알리려는 고종의 계획을 눈치챈 친일파들이 궁녀를 시켜 밤참에 독약을 타서 고종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대회를 추진했던 이런 단체들은 이 고종의 사망이 확실히 일제 또는 일제 사주를 받은 친일 맥노들의 독살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 정보를 얻고 국민들에게 빨리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국민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조선의 민중들은 분노했다. 고종의 국장에 맞추어 3.1운동이 일어났다. 왕족도 행동에 나섰다.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은 고종이 독살당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탈출했다. 그러나 국경에서 일본 경찰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다. 덕혜 나이 8살. 그녀는 아버지의 독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존재였다. 고종은 구남 4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식들 대부분은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보자면 명성 황후가 낳은 순종척, 귀인 장씨가 낳은 의친왕 강, 엄 황귀비가 낳은 영친왕 은, 그리고 복령당 양씨가 낳은 덕혜옹주, 이렇게 3남 1녀가 생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동딸 덕혜에 대한 아버지 고종의 각별한 사랑은 실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왕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덕수궁의 꽃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8살에 찾아온 아버지 고종의 독살 사건. 이 사건은 덕혜옹주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고종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조선의 민중들에게 덕혜옹주는 죽은 임금을 대신하는 존재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덕혜는 당시 민중들에게 왕실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김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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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발발 직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신문의 지면은 종종 덕혜의 기사로 채워졌다. 금옥같이 애지중지하시던 부왕을 여의신 아기씨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창덕궁안 관물원에 기거하시며 낮에는 3, 4인의 하구와 글과 글씨를 배우시고 밤이면 어머님의 품에 드시어 멀리 부왕의 옛 자취를 꿈꾸신다.
전에는 피아노나 풍금에도 매우 재미를 붙이셨으나 부왕께서 한번 승하하신 후로는 일절 그러한 풍악류에는 손을 대지도 않으신다. 기사에는 아기 씨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묻어 있다. 덕혜옹주는 아직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그 유일한 왕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1920년대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는 덕혜옹주의 동정에 관한 그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덕혜옹주가 그 민족의 그 우상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덕혜옹주는 아버지인 고종이 승하하고 2년 뒤에 바로 이곳 충무로에 위치한 소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21년 4월 1일 덕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학교 일출소학교에 입학한다. 덕혜는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다. 1925년 마침내 고종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덕혜의 일본 유학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고종의 분신으로 조선 민중의 사랑을 받던 덕혜에 대해 일본은 특히 경계했다. 일본은 덕혜를 조선 민중의 관심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날 덕혜는 기모노를 입어야 했다. 고 고종 태왕제의 만년 총애를 받고 리왕 전하의 특별한 우애를 받으시는 덕혜옹주는 아직 14살의 어린 나이로 주위의 사정과 여러 가지 관계로 정등 고국을 뒤로 두고 멀리 일본 동경학습원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기 씨 오셨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이틀 후 덕혜를 맞이하던 순간을 영춘왕의 아내 이방자는 기억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본 옹주와는 영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봤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발랄하고 영롱했던 눈초리는 아예 찾을 수 없었다. 遠いところまでいらして大変だったでしょ? 그러나 옹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 봐요. 이번에는 한국말로 했다. 그러나 옹주는 이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조차 띄지도 않았다. 덕혜의 침묵. 어린 소녀가 택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었다. 조선의 왕족을 일본인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14살 소녀는 반발하고 있었다.